네, 이 중국의 2위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그룹이 디폴트를 한다. 이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룹입니다. 부동산 그룹의 채무 불이행 소식이 저희 딱 10년 전이죠. 2008년 그리고 2009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연상하게 하는 건 지나친 해석일까요? 주식시장에 잠재하고 있는 헝다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주 가장 극단적인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국내 이슈로 중국의 국내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라면 정말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지금이라도 주식 포지션을 정리를 해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 시장에서는 이 리스크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어렵고 또 엄중한 이슈입니다만 먼저 사실 지난 23일에 이 헝다그룹이 달러 채권 이자를 지불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소식에 중국 증시가 흔들렸는데 실제로 이자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뭐 사실 조용히 지나갔어요. 그런데 내일 또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네. 내일도 이자를 지불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난 23일도 뭐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가 예. 뭐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말이 좀 정확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서로 간의 협의하에서 채권 보유경과 해서 이게 이자 전체 혹은 일부를 지급기한 연기를 한 건지 이게 계속 이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점점 이게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29일 날 지금 한 우리 돈으로 한 560억 원 정도 될 예정인데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지. 사실 이게 뭐 이번 29일뿐만 아니라 올 연말까지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헝다 이슈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작이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요. 중국 정부에서 지방 정부, 특히 이제 광동성 정부한테 이제 특히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파산위기 대비하라고 했는데 지금 헝다 이슈를 이제 다처진 부동산 그룹으로만 볼 필요 넘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헝다 자회사가 홍콩에 또 4개 정도가 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헝다 자동차 같은 경우 전기차 관련 부분에서도 그렇죠. 이미 지금 중국 내에 제가 잠시 또 설명드리겠지만 내부적인 이슈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헝다 지금 이 부동산에 물품을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납품자재나 이런 뭐 건자재를 지금 공급하는 업체가 중국 내에서 8,400개가 넘습니다. 네. 거기 고용된 인원만 해도 그렇죠. 한 400만 명? 예. 선분양해서 지금 돈 받아서 지금 했는데 지금 못 들어가야 될 이 사람이 한 120만 명? 그러니까 뭐 엄청나겠죠? 네. 그게 이제 2차적인 파급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이슈는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차차 우리가 오늘 우리 증시나 글로벌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또 논의를 또 한번 또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내일 지불해야 될 이슈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4-5차례 더 남아있는 이자 규모가 상당하군요. 네, 뭐 계속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 뭐 금융을 예. 빌린 돈이 뭐 한두 푼이 아니죠. 뭐 예. 지금 절반 이상이 지금 올해 안에 다 지금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내부 지금 벌써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돈을 못 빌리니까 지금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시중 4대 상업은행에 돈을 못 빌리니까 이제 중소은행까지 가서 돈을 빌리는 사태. 그러니까 지금 이 도미노가 지금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의 변화는 좀 더 커질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글로벌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냉정히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중국 내부의 문제가 매우 크게 지금 수면 위로 좀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헝다그룹에서 가장 무리하게 투자를 한 세가 바로 전기차 네. 회사 아닙니까? 그 한 54조 원을 투자했는데 아직까지 전기차를 한 대도 못 팔고 있다고 하고 올해 원래 하려고 했었죠. 예. 예, 그래서 올해 하려고 그게 이제 홍콩 상장되고서 한 750%까지 올랐습니다. 와 이게 될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전반적인 모회사가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이게 아마 전기차 부분에서 이제 매각 시나리오, 지분 매각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타나면서 혼조세가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단지 우리 증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홍콩 증시,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그 기본적인 투자자들,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네. 채권에 투자한 부분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투자, 홍콩에 투자한 게 꽤 많기 때문에 예. 이게 하락 포인트 더 크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홍콩 투자하신 분 같은 경우는 매우 지금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아, 그렇군요. 크다. 그 영향에 따라서 일단 홍콩은 다시 올라갔지만 또 이 이슈가 지금 이제 오늘 또 좀 돌아오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또 간다라면 홍콩 증시는 계속 좀 이런 등락폭이 있었기 때문에 예. 조금 신중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그 관련된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좀 더 조금은 이제 관망으로 보는 게 좀 안정적으로 좀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콩 주식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은 특히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가장 궁금한 것은 이 헝다 이슈가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 업종별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일 것 같습니다. 혹시 국내에 헝다그룹에 투자한 헝다 채권을 가진 은행이나 금융권들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좀 조금 자료를 좀 봐도 직접적으로 우리 은행이 지금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죠? 나왔다면 예. 벌써 지금 이슈가 됐겠죠. 맞죠. 지금 예. 했는데 일단 직접 영향성은 없는데 지금 이 1차적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헝다와 1차적 재무 관계에 있는 이 은행권들, 은행 업종 리스크 관리가 있는데 예. 지금 작년 이제 우리가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광동성 정부 이 헝다의 본사가 지금 광동성에 있으니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 8,355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53조 원에 대한 이자 부채액이 있는데 그중에서 128개 은행으로부터 이제 차입한 금액이 한 4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예. 128개 은행. 예. 그러니까 우리 은행은 일단 없는데. 예. 5개 리스크가 큰 5개 은행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중국의 민생은행, 농업은행, 그다음에 절상은행, 광대은행, 공성은행. 그러니까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자기 자본비리 크기 때문에 뭐 자체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는데 조금 작은 은행에 연결돼 있는 작은 은행과 우리 금융권이 연결돼 있는 같은 경우는 혹시 될 수도 있으니까 직접적인 예. 헝다는 관계는 없지만 그 예. 은행과 우리 은행 간의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금융회사가 이제 헝다 채무를 담보로 한 유동화증권 이게 지금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데 이게 만약에 있다라면 사태의 심각성은 커져갈 수 있다라고 예. 보여지고요. 예. 우리 증시에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원자재나 건설주 예. 관련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앞으로 이제 중국 부동산 그 경기가 이제 좀 이제 지금 계속 안 좋아질 경우 이제 예. 우리가 뭐 철강, 조선 선박들도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유축이 일단 되면 중국 경기가 하락 국면이 되죠. 그러면 뭐 글로벌 경기 하락, 그다음에 우리의 대중 수출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한중 관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나 건설 관련주를 일단은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 아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원자재나 건설주들이요. 네네네. 그게 중국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뭐랄까요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네네. 지금 원자재나 건설주들이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주식시장에서 흐름이 좋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헝다그룹의 이슈가 어떤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땅이 데스 부분들에서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헝다그룹의 이슈가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네, 근본적인 네. 그렇죠. 해답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게 제일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우리가 사실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헝다그룹의 일부를 국유화하게 된다면 중국 내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의 리만 브라더스처럼 커지진 않을 것이다. 중국 정부가 해결하기 때문에 라고 기대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교수님 냉정하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가 많죠. 갈 거다. 그다음에 그래도 중국 정부가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 고민을 그러니까 들어가서 제가 한번 좀 상황을 지켜보면 매우 지금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워낙 또 신중하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빚내서 부동산 짓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고 했기 때문에 저것을 그냥 놔둘 것이냐, 네. 죽게 놔둘 것이냐, 아니면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가 워낙 커지고 2차 산업까지 지금 뭐 헝다가 했던 이 건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파상될 경우는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크게 시나리오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중국 정부가 일단은 선자구책을 하게끔 지켜볼 가능성이 큽니다. 네가 자산 매각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분 매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든다면 지금 홍콩에 상장돼 있는 아까 회사 지금 헝다 자회사 중에 하나가 헝텅 네트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텐센트와 같이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OTT 서비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분인데 여기 뭐 과거에 이제 11% 지분을 매각하고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한 32억 한 5천만 달러도 이렇게 매각을 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이제 계속 이제 자구책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이 상황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접 지원은 분명히 안 한다. 예. 안 한다. 근데 간접적인 지원도 저는 이제 그게 한 4단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절대 중앙정부가 안 나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방정부, 이게 중국 규정상 일단은 금융 이게 이 디폴트 사태의 가능성이 있으면 지방정부가 해결을 일단 먼저 해야 되는 네. 것들입니다. 예. 지방정부가 재정이 취약하면 중앙정부로부터 또 재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가 이제 지방정부 개입을 해서 시장을 안정화하는 노력을 지금 광동성 정부죠. 예. 진행된 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동시에 두 번째가 뭐냐면 부채 조정을 함과 동시에 이제 이것을 인수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 전략적 투자자를 찾을 겁니다. 회생 작업을 하는 작업들을 정부가 조종자 역할을 할 가능성 시나리오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중국 정부에서 지금 하반기로 밀어놨던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 인프라 투자 조기 집행 부분에서 그러니까 유동성을 좀 풀어서 직접적인 아니지만 그걸 풀어서 좀 숨통을 틔워주는 형태로 할 가능성.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 더 심각하게 간다라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국영기업으로 재편하느냐 이런 말을 또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는 시나리오 매우 낮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 단계는. 예. 그러니까 1, 2, 3번 아까 말씀드린 지방정부 전략적 투자자를 모으고 기업 회생 작업하고 조기 집행 하반기에 인프라 조기 집행을 통해서 이제 유동성 자금을 하는 방법 형태로 일단은 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통제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네. 부채를 일부 부분 국유화 가능하다.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저는 안 간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네네. 첫 번째는 글로벌 지금 리먼 사태 말씀하셨는데 중국 이 시스템이 예. 글로벌로 가려면 해외 자본하고 연결고리가 많아야 돼요. 근데 연결고리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참여도가 적다는 거죠. 예. 또 문제는 뭐야? 내부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내부의 문제는 두 번째가 뭐냐면 그걸 감내낼 수가 있느냐. 그럼 감내낸다는 것은 지금 2조 위안의 헝다의 이슈를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중국 한 6대 은행 정도의 자기 자본 비율이 국제결제위원회 BIS의 기준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한 6조 8천억 위안 정도 되는데 2조 위안은 충분히 감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혼란은 가중되겠지만 그 문제를 못 풀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헝다 이슈가 있지만 또 헝다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가치가 또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글로벌 중국판 리먼 사태로까지 확산 가능성은 너무 우리 확장해서 하는 거다라고 네.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워낙 투자 규모에서는 미국의 부동산 그룹을 다 합쳐도 전 세계의 어떤 부동산 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규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제2의 리먼 사태가 될까라는 우려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습니다. 리먼과 다른 것은 리먼은 전 세계 부동산 금융 회사에 투자를 했지만 헝다는 그 국내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글로벌 측면으로 자본과의 연결고리가 그렇게 깊지가 않고 많이 들어와 있지도 않기 때문에 따라서 충분히 정부 내에서 통제 가능하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내부의 사회적 혼란은 분명히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한 고용자들 지금 실업자가 될 확률들 맞습니다. 지금 또 헝다 지금 자산 관리 재테크 제품을 산 사람이 120만 명이 넘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피해 금액만 400억 위안, 7조 한 5천억 정도 그렇습니다. 예. 자, 저희가 너무나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헝다그룹 이슈만큼 우려가 되는 것이 중국의 바로 심각한 전력난입니다. 맞습니다. 무리하게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화력 발전을 줄이면서 지금 아예 전력난이 너무나 심각해서 포스코의 어떤 공장도 아예 가동이 안 된다면서요. 좀 심각하죠. 예. 지금 이미 10개 성에서는요. 지금 공장들 시간제로 이제 셧다운하는 것도 지금 이미 지침이 내려갔고
이게 지금 곧 이제 일반 서민들한테까지도 영향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빨리 온 거거든요. 사실 이게 가장 출발점 두 가지죠. 원인을 봐서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호주산 석탄을 수입을 못 하니까 결국 석탄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비싸니까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런데다가 탄소 중립, 시진핑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들에서 탄소 배출 감축 정책에서 그런 걸 하다 보니 대체제를 찾기는 지금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맞물리면서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럼 이게 앞으로의 이제 이런 아까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특히 심한 동부 연해안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서의 전력난 심각 그 공장에 이런 시간 타임제로 문을 닫는 것은 계속 갈 것으로 보이고 네. 이게 만약 시민들한테 가면 영향이 좀 더 커질 것으로 더 보여집니다. 예, 자, 중국의 전력난은 더 심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또 시간을 두고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인대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와 함께 중국 헝다그룹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